이어서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의 상승 동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향후 미국 증시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 3일 연속 15개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오늘 내스닥하고 S&P 500이 약세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유일하게 나홀로 강세를 이제 돌아선 거가 다우존스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존스가 어제까지 3년 10개월 만에 8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오늘까지 9일 연속 오르면서는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이게 됐었냐면은 2017년 9월달 이후니까 5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9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우존스가 9일 연속 오른 거가 뭐 얼마나 자주 있었냐면은 1980년도 이후부터 비교했을 때는 43년 동안에 9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게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017년 9월달에 있기 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2016년도에 다우존스가 9일 연속 한 번도 오른 적이 있었고, 또 그 전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 이런 식으로 좀 벌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도 이제 유일하게 이제 랠리 모드로 이제 아침에는 더 많이 올랐다가 끝날 때 가서는 강세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좀 꺾이면서 이제 끝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우존스가 오른 원동력이 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포모 현상이 작용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상반기 동안에 이 다우존스를 제외한 내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항상 계속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태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다우존스가 오른 거가 6.7%를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다우존스가 6.7%를 오르는 동안 내스닥 같은 경우는 37%를 폭등했고 S&P 500은 19%를 폭등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다우존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눈에 띄게 뒤처져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작년 10월 13일 날에 다우존스가 2년 최저치를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 상승폭을 따져봤을 때는 다우존스가 23%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코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내스닥에 비해서도 크게 아주 많이 뒤처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우존스가 오른 거가 지금 동안에 전체 지수 3대 지수가 오늘 뺀 나머지 어제까지 8일 동안에 7일을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 내스닥이 떨어진 거는 그냥 그저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스닥 같은 경우가 3개월 만에 4월달 이후니까 거의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는 내스닥이 본격적인 셀러프 모드로 완전히 밀렸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서 계속 회복세, 상승세를 유지했던 상승 모멘텀 자체가 약간씩 이제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고, 이런 긴장감이 좀 감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이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 이제 30개 회사,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주 30개 회사들이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가 못 올라간 것들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가, 다우존스에 포함되어 있는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0.4%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7.6%가 하락해 있는 상태고, 또 뭐 월그린스 같은 경우는 19%가 폭락해 있는 상태, 또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15%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우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초대형 기술주들이죠.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것들 기술주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오르거나 떨어지면 떨어졌더라도 제대로 오르거나 그러지 못하고 거의 한마디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있던가 아니면 소폭 상승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뒤처졌던 다우존스의 회복세가 몰리면서는 이제 가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기술주 쪽으로 이제 몰렸던 패닉 바잉 현상이 이 다우 종목에 있는 다른 주식들로 이제부터 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뉴욕 증시에서는 2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인데요. 어닝 시즌 속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흐름 분석해 주시죠. 뭐 지금까지는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했으니까 뭐 현재까지 발표한 회사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150개 한 200개 정도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주도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로우 퀄리티 주식, 한마디로 질이 낮은 주식들의 폭등세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 노멀한 현상은 아닌데,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비정상적인 거가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정상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칼바나가 있습니다. 자, 칼바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전체적인 장이 내스닥이 떨어지면서 칼바나가 16%가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칼바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결과가 레브뉴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했을 때는 23%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29억 7천만 달러가 나오면서는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칼바나 같은 경우가 자동차를 한 대를 팔게 됐을 때는 이게 토탈 그로스 프로핏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한 유닛당 6,520달러로 마찬가지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6,520달러가 됐다는 얘기는 작년 대비 무려 94%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증가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한마디로 이익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바나는 그런 좋은 소식도 발표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채권단하고 채무 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는 칼바나가 뭐 한 빚을 한 1.2 빌리언 정도니까 한 12억 달러 정도를 빚을 줄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서는 어제 한순간에 단숨에 40%를 폭등해버렸어요. 그러면서는 칼바나 같은 경우는 어제 새로운 11개월 최고치로 이제 찍었고 올해 들어서는 무려 1,100%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12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칼바나 같은 경우가 오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AT&T가 있습니다. AT&T가 지금 다우 종목에 포함된 주식들 통신회사 중에 봤을 때는 버라이전이 있었는데 예전에 AT&T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에 포함된 30개 주식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퇴출당했지만 어쨌든 AT&T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케이블 예전에 만들었던 납 케이블이죠. 그 납 케이블에 대한 그 제거를 지금 이제 뭐 잠정 중단한다고 어저께 AT&T가 발표했습니다. 원래 그것 때문에 다른 몇몇 투자사들로부터 투자 등급 프라이스 타겟에 일제히 하향 조정 받았습니다. 뭐 AT&T도 마찬가지고 버라이전도 마찬가지고 T-모빌 같은 경우도 자 그랬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소식이 잠정 중단 레이타워 근처에서 있었던 그 납 케이블 제거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테스팅을 더 많이 하고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시작하겠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는 사람들의 패닉 바잉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AT&T가 어제 8.48%로 올랐는데 어제 오른 거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날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주식들은 20%, 30%, 50%가 폭등하는데 뭐 달랑 8% 올랐다고 3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날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AT&T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떨어지지 않고 약세를 모면하고 오늘도 한 0.4%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볼 수 없었던 이틀 연속 이제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T&T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26%가 폭락한 무려 30년 5개월 최저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전 같은 경우가 다우존스 종목 중 하나인 버라이전이 12년 10개월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 거 봤을 때는 AT&T는 30년 5개월 최저치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 완전히 최근 들어서 볼 수 없던 그런 레벨로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 종목에 포함된 초대형 기술들을 포함 나머지 주식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내스닥은 이런 주식들은 통신회사 주식들은 완전히 땅을 파고 이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칼바나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칼바나의 공매도 폴션의 숏 인트레스트가 지난주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제가 언급했을 때는 63.5%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55.3%예요. 그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8%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줄어들었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공매도했다는 사람들이 숏 커버링, 공매도를 거둬들였으니까 그만큼 주식이 폭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폴션이 점점 줄어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버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딧 카드, 디스커버 카드를 이제 발행하는 회사인데 디스커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수익이 EPS가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한 3달러 67센트인데 3달러 54센트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좀 못 나왔고 또 거기다 더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20.5%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 관련해 갖고 이제 FDIC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는 디스커버 파이낸셜에다 자사 주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백이죠. 자사 주식 매입하는 걸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모두 악재로 작용하면서는 디스커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오늘 16%에 가까운 15.9%를 폭락했습니다. 이러면서는 전체적으로 수익이랑 매출이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디스커버 크레딧 카드를 쓰면서 이제 연체도 마찬가지 많이 되고 이제 돈을 안 내고 차일드오프 시키는 레이트 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드가 이제 쓰는 사람들의 이제 한마디로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실적에 네, 따라 감사합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실적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이어집니다.